근데 지난주에 얘기했던 후쿠시마 얘기를 또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 이 정도의 상황이었구나. 저는 이거 후쿠시마 문제 때문에 민주당한테 국민의힘이 못 이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DIGM 로님이 여론조사 꽃 지지율 보면 더불어 52, 국힘 36이니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까는 날인가요? 꽃 안 쳐줍니다. 한국갤럽으로 하고 있어요. 한국갤럽도.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지지율이 확 꺼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 안 꺼지고 있을까? 그리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못 이기거나 여론조사에 따라서 뒤처지고 있을까? 여론조사 꽃은 튀어요. 저건 너무 튀어. 52대 36 너무 튀는 거예요. 예, 이거는 좀 믿기 어렵다. 좀 이렇게 여러 기관들 조사에서 평균적인 걸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이제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소금 사재기 어르신들 사이에 유행 중이에요. 근데 어르신들은 국민의힘 지지자 많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 의식도 문제고 선동질에 너무 잘 속아요. 근데 왜 국민의힘의 선동질에는 안 속을까요, 국민들이? 내로남불이라고 생각 안 됩니까? 국민의힘한테는 왜 안 속나? 에? 이게 좀 속아가지고 이런 줄 아십니까? 속아가지고. 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면 좆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3%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83.8%도 그 안전성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자, 방류할 거냐 말 거냐, 문제가 방류할 거냐 말 거냐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방류를 일단 안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지. 이게 사전주의 원칙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사재기하고 연관된 거고, 자, 사재기는 그럼 어르신들이 왜 더 하는데 그러면, 이게 83.8% 그러면 다 후쿠시마 원전수 때문에 다 좆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정부의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 국민들을 뒤에 놓고 일본 정부를 향해서 IAEA를 향해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정부의 태도는 뭐다? 뒤에 일본 정부를 놓고 한국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넌 괴담. 이러면 어지간히도 그런가요? 괴담인가요? 하겠다. 예? 자, 다음 상담자입니다. 지난번에 방송했는데, 야, 내가 방송에서 다 얘기를 해도 이원경, 아직도 여론조사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안심하다. 그럼 뭘 믿을 건데요? 어원경입니까? 이원경입니까? 뭘 믿을 건데 그러면? 뭘 믿을 건데 그러면? 뭐 여론조사 잘못된 게 뭐가 있는지 얘기를 해봐. 내 주변에는 다 방류 찬성이야? 그럼 주변에 그 11.9%가 몰려 계시겠지. 그럼 어떡하라고 나보고. 뭐 길거리에 스티커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뭐 사람들 불러 모을래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얼마 전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 그 조사는 뭔데? 그거 인터넷 폴이잖아.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랑 얘기를 하고 무슨 대통령실에 가서 얘기를 해. 대통령실 가서. 자, 내가 지난주에 다 얘기를 했는데 또 뒤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슬러 가지고 올라. 자, 수민 씨, 과학을 믿읍시다. 야, 과학자들 또 의견이 달라. 뭐 누구는 취사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을 안 해. 수민 씨는 정치평론가지 핵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너는 정치도 모르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마. 가만히 있어. 뭐 전문가 아니면 가만히 있으라고. 비전문가가 너무 설치네, 우리나라가. 진짜 마지막 줄처럼 비전문가가 너무 설치네. 자, 과학기술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거니와 이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거냐, 과학기술이 스스로 판단을 내려주지 않는다고. 챗GPT가 내려주냐? 아니라고. 이건 사회적으로 토론해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방류 안 할 경우에, 방류를 안 하고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 오줌 못 참듯이 방류해줘야 된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또 다른 뭐 추가로 더 몇 년 더 저장을 한다거나 뭐 고체화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얘기가 또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방류해야 됩니까? 설령 어떤 사람은 속으로는 야, 방류가 불가피할 것 같아. 하지만 안전하게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라, 압력을 주기 위해서라도 반대하는, 이런 것이 일반 시민들 속에 마음에도 있을 수 있거니와 더더군다나
정치나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액션을 취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응?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니까. 근데 과학의 결과가 뭐냐고 이게. 예? 그게 과학 결과로 방류 여부를 판단하냐고. 어? 우리나라 여당이 방류하지 말라고 한다고 일본에서 방류를 안 할까? 자, 그럼 거꾸로 얘기해 줄게요. 방류를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걸 안 해주면은 일본에서 방류를 안 하나? 어? 데이터는요. 데이터도 삼중수소 연구 결과도 임상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생물학자나 의학자들 사이에서도 합니다. 근데 나는 신기한 게 왜 그 반대 의견을 접한 적이 없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왜 처음 들어보나? 나는 그 안전하다, 우려가 된다라는 의견들을 다 접해봤어요. 그 다 접해보는 거지. 근데 왜 안 접해보는 거지? 뭘 보길래? 뭘 읽고 살길래 그걸 안 접해보는 거예요? 예? 국제기구 결과가 나온 후에도? 야, 태평양 도서국가는 그럼 다 선동에 넘어간 국가들인가? 태평양 도서국에서도 자문단 꾸려서 의학자, 핵 전문가 이런 사람들한테 의견 들어가지고 방류를 연기하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럼 뭔데? 태평양 도서국가는 뭔데 그러면? 선동에 넘어갔나? 다른 나라에서 정부 차원에서 반대하는 곳이 있어요? 태평양 도서국! 뭘 도대체 아는 게 뭡니까 도대체 아는 게? 에? 호주에서 반대하고 있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그 나라들도 핵 폐수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예, 핵 폐수라고 한다고 했는데 또 핵 폐수라는 거, 또 이재명 대표가 핵 폐수라는 표현을 검토한다 그러더라고요.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나 보지. 그럼 이재명이 한다고 내가 하지 말고, 내가 이재명보다 먼저 핵 폐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지금 그러니까 반론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후쿠시마 폭발 때 자연스레 방류된 오염수는 지금 우리나라 바다에 문제가 생긴 게 있나요? 진짜 모름. 그때 바닷물이 유해하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그때보다 덜 유해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방류해야 된다, 방류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선동당한 거다. 그게 더 비과학적이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삼중수소량 다 알아. 내가 보도를 봐도 더 많이 봤다고. 예. 근데 삼중수소에 대해서 이만큼 배출이 되는, 그러니까 그 몇십만 톤이죠? 몇십만 톤이 되는 이 초유의 상황은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있고, 그리고 그거 어떡할 거예요? 수산물 소비가 당장에 줄어드는 것들. 이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소비자가 안 먹겠다는데 어떡할 건데. 예? 입으로 막 장희빈처럼 이렇게 숟가락 벌려서 먹일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럼 예를 들면 삼중수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반감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더 저장해두면 반감기 지나면은 더 줄어들어. 예. 그런 것들까지 감안했을 때 조금 연기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게 더 낫다. 굳이 선택하라면 연기할 거냐, 지금 흘릴 거냐 해서 연기할 거냐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응? 그런데 뭐 또 핵폐수, 그럼 핵폐수지 그게 뭐 핵상수요 그게? 폐수는 폐수 맞잖아. 폐수 무시하나? 이게 선동 언어로 쓰기 좋으니까. 야, 그럼 타이완은 삼중수소 함유 폐수라고 씁니다. 예, 타이완은 삼중수소를 강조해요. 삼중수소가 들어있다는 거를. 호주, 뉴질랜드, 타이완 다 잡아파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러니까 너희가 11.9%입니다. 11.9%. 설득이 되냐고 이래가지고. 일단은 얘기를 들어봐주고, 그 다음에 사실 한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방류가 안 되는 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IAEA가 결정을 해버리면은 방류를 해버릴 그 개연성이 높습니다. 근데 어차피 방류한다고 하면 들이받아가지고 더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고 시비를 걸어야 그쪽에서도 더 공정하게 해준다니까. 원희룡이 그랬잖아. 원희룡이 야당 시절에 제주도지사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IAEA는 미국과 일본의 입김이 워낙 세다며. 내가 지난주에 띄워놨던 국민의힘 옛날 입장 다시 띄워드릴까? 응? 호주, 뉴질랜드는 왜 반대로 기울었겠어요 그러면? 유해하다고 확정적인 것도 아닌데 왜 반대로 기울었겠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 예? 그러니까 이 민주당 지지율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민주당인데 안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그렇게 학자가 많은데도. 비전문가 설친다고
자, 다음 화면. 이거 제가 아까 말했죠. 좌파 타령이야. 안 되면 좌파 타령이야. 타이완, 호주, 뉴질랜드 다 좌파네. 그럼 좌파가 세상을 장악했다. 안 되면 좌파 타령이야. 안 되면 좌파 타령. 또 좌파 타령하시는 분 있어요. 다음 상담자. 이 사람은 요주의 인물인 것 같아요. 정바람돌이. 예, 이 사람은 이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네. 백성문 좌파 아니었나? 이제 백성문도 좌파야. 예? 백성문도 좌파야. 언제 저냐? 그리고 저보고 얼마 전까지 우파 채널에서 장진영 변호사와 함께 하던 놈이 좌빨 코인 달달하다 함께 거기가 뉴스트라다무스 얘기한 모양인데, 뉴스트라다무스 그때 TV조선 아고라에서 하던 채널이잖아요. 그때 제가 좌파라고 데려간 거예요. 그쪽에서. 너 같은 우파니까 데려간 게 아니라 김수민 좌파니까 데려간 겁니다. 그 채널에서. 예? 근데 졸라 웃긴 거는 뉴스트라다무스에서 옮긴 것도 아니야. 난 두 방송 동시에 한 적도 있고, 뭐 내가 프로야구 선수요? 이걸 옮기게? 난 한겨레에서도 했잖아. 오래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뭐야 좌빨 코인 달달하단께. 근데 그 근거가 뭐냐? 백성문 변호사랑 같이 한다고 좌빨이다.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에? 맨날 좌파야 좌파. 응? 최강두사님 뭘 하시는 거예요? T조에서 수민님을 우파로 확인했나? 그러니까 좌파라고 알고 데려간 거예요. 좌파라고. 좌파라서 데려간 거라니까. 근데 제가 사실 그 방송을 그만두게 된 게 내 의견이 별로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이상한 맥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되면 내 방송 못하겠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만둔 겁니다. 자꾸 좌파 우파 구별도 못하면서 자꾸 타령을 해. 예? 다음 화면요. 자, 이게 이런 사람이 고위공직자에도 올라가 있어요. 순멜님께서 여기가 좌파 채널인 거 처음 알았네요. 그 좌파 채널이라고 소문 좀 내줘 봐봐. 좌파들도 좀 들어오도록. 국정원 내 진정한 우파는 3%에 불과. 지금 국정원 안에 난리가 났어요. 인사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지금 K전 방첩센터장 이 사람이 이제 인사 전횡의 당사자로 찍혀가지고 갑자기 인사들이 막 대통령이 승인했던 인사가 다시 취소가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정원 직원 약 50%가 좌파적 성향이라. 야, 저 사람은 국정원이 아니고 딴 데 가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라고는 차마 얘기를 못 하겠어요. 국정원에 가시면 안 됩니다. 다른 원에 가십시오. 예? 그 뭐 하다 안 돼요. 좌파 타령이야 진짜. 자, 그리고 좌파 타령으로 안 끝나고 내가 더 지적해야겠네, 국민이. 야, 왜 성소수자를 못 살게 구냐? 중국에서 보내는 폐수는 그것도 욕해야지 그럼. 응? 욕해야죠. 근데 또 이게 사고가 난 원전하고 또 똑같을 수가 있냐고. 또 중국 핑계 대는 거야 또. 한국 폐수도 있어. 한국 폐수도. 안 하잖아요. 한다. 나는 한다. 어쩔래. 자, 그러면 한국에도 핵발전 줄입시다. 오케이. 한국에도 핵발전 줄이자고. 그러면 한국에서 배출되는 것도 많아. 저기 경주 월성에 그 주민들 오줌에서 삼중수소 많이 배출되는 거 이게 한 8년 전에 나온 거예요, 그게. 그럼 좋아. 탈원전 빠르게 가. 자, 그다음에 자, 성소수자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홍준표 진짜 할 짓거리 없어가지고 이런 짓 하나? 자, 퀴어 퍼레이드에 최초로 참가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홍준표. 자, 퀴어 퍼레이드가 2000 몇 년부터 했더라? 오래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제일 오래됐고 그다음 대구예요. 대구에서 매년 했어요. 매년. 응? 대구에서 매년 했는데 그러니까 네가 좌파인가 이인가 네가 얼마나 한심한 우파인지 이따가 보여줄게. 너 같은 우파는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어. 자, 퀴어 축제 이거 도로 점용 허가 안 내줬다고 하는데 도로 점용 허가 집회 시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적용이 안 되고 그다음에 홍준표 어제 자기도 아는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 주요 도로 뭐 이런 곳에는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금지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집회시위법 12조 동법 시행령의 12조가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다야 할 수 있다. 그리고 누가 한다? 관할 경찰서장이 한다. 홍준표 지가 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금지한다도 아니야. 홍준표 글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게 안 나와 있어. 지도 아는 거지. 할 수 있는 거에 불과한 거니까. 이걸 뭐 쳐맞고 있어요.
시위에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건 다른 법으로 단속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대구에서 계속해서 매년 해왔던 축제이고 같은 당의 국민의힘의 권영진 시장이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뻔한 거 아니에요, 속내가. 뭐냐? 홍준표가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성소수자를 엄벌에 쳐야 된다 그랬어요. 대선 공약으로. 한기총인가 만나가지고. 그래 놓고 지금 말이 또 다릅니다. 예, 자기가 차별을 안 한다 그래요. 이게 뭡니까, 그럼? 이거 표 보고 그냥 보수 진영에서 내부에서 그 표 보고 달려든 거예요. 그리고 대구의 이슬람 사원 문제 있죠. 그거 법적으로 짓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슬람 국가들하고 교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그렇게 갈등을 빚는 것이 안 좋다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일단은 자기가 무슨 포용적인 것처럼 얘기를 해놨죠. 근데 그 얘기를 함으로써 보수 기독교 쪽에 찍혀버렸거든. 그러면 이제 다른 걸로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보고 하는 거야. 이런 걸로. 어? 성소수자, 그걸 성소수자를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홍준표만 이러고 있느냐? 그 다음 타자. 그 다음 분 들어오세요. 누구시지? 누군지 몰라보겠어요. 이분이 누구시죠? 네. 이분이 2021년 2월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된다. 차별 금지해야 된다는 큰 원칙에 당연히 동의한다. 그래 놓고 얼마 전에 뭐라 그랬냐. 개인적으로 동성애에 찬성할 수 없다. 반대한다. 동성애가 찬성 반대 거리냐고. 동성애가 동성애가 찬성 반대 거리예요. 이걸 반대한다고 씨 부리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근데 야, 여기서 민주당 욕 나와야겠다. 이 물꼬를 터버린 인간이 박원순 문재인이에요. 박원순이 2014년이었나? 그 차별 금지 헌장인가? 서울시민 인권 헌장인가? 그걸 파기해버렸어요. 아니, 자, 시민 일각에서 반대가 심하면 보류해놓고 계속 논의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거를 파기해버렸어요. 박원순이. 왜 파기했을까? 보수표가 필요하니까. 대통령 되는데 강력한 적세력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뭐라 했어요? 지난 대선 때. 홍준표가 문 후보 너무 할아버지 목소리인데? 문 후보 동성애 반대합니까? 하니까 문재인이 동성애 반대합니다. 어디 뜨거운데 데인 사람처럼 동성애를 반대하고 찬성하고 자시고가 어디 있어요? 동성애 찬성하고 반대하고가. 예? 전 그 지구의 생물 종들에서도 수십 종에서 동성애를 하는 뭐 이런 종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타고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정체성이든 지향이든 간에. 근데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공성애 어떻게 반대할 건데? 흑인을 반대하고 남자를 반대하고 이게 가능합니까? 자, 그럼 다음 보십시오. 그럼 이게 동성애 반대하는 게 이거 우파 뭐 이런 거요? 자유민주주의 하자며. 자, 이거 보세요. 퀴어 퍼레이드 할 때 누가 옵니까? 미국 대사 오고. 예전에 그 사람 아시죠? 그 어떤 이상한 사람한테 이거 얼굴 끄였나? 피습당한 사람 있죠. 미국 대사. 그 사람도 여기 왔었어. 그때 그 사람 막 떠받들던 자칭 보수파들이 멘붕 왔었지. 그때 퀴어 퍼레이드 참여하는 거 보면서. 퀴어 퍼레이드에 기본적으로 참여를 해요, 지금. 미국 대사, EU 대사, 네덜란드 대사, 뉴질랜드 대사, 노르웨이 대사, 덴마크 대사, 독일 대사, 스웨덴 대사, 아일랜드 대사, 영국 대사, 캐나다 대사, 핀란드 대사, 호주 대사가 무대 위에서 손을 흔들고 있어요. 대사들 다 올라와. 응? 대사들 다 올라. 이 뭐 다 좌파야 그럼? 좌파야 그러면 이게 이거 인권의 기본으로 돼 있는 거. 인권의 기본으로 돼 있어. 우와 다 게이들이야 크크크. 이 사람들이 게이라서 올라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중에 그때 미국 대사인가 그 사람이 게이긴 했어요. 근데 게이건 아니건 간에 그냥 와서 인권에 대해서 지지하면서 올라오는 거냐고. 깔끔하게 축제하면 되지 왜 티팬티 입고 설치냐고. 지금 그 노출 안 해도 지랄하잖아. 예. 노출 안 해도 지랄하잖아. 몇 년을 울고 먹는 거야 그 얘기를. 이 다 좌파네. 다 좌파겠네.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 다 좌파겠네. 이게 자 미국에서도 동성혼 합법화가 될 때에 보수 성향의 정치인이나 누구야 법관들 이런 사람들도 한 몫을 해줬습니다.
진보에서만 얘기해가지고 그게 되나 어디? 이게 이제 그냥 굳어진 거야. 스탠더드. 근데 이걸 역행하겠다는 사람이 무슨 한국의 우파 얘기를 하고 말이야. 이게 공통점이 괴담. 뭐만 하면 괴담이라고 그러고 좌파라고 그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노동 때려 부수기. 다음 화면입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대법원에서 너네 편이 아닙니다. 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자, 노란봉투법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 사실 노란봉투법 중에 제일 쟁점이 심한 사항이 손해배상 부분 아니요? 근데 노란봉투법에 수정이 됐어요. 그냥 개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못한다 이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한다. 그러니까 그 개개인마다 만약에 그 파업이 불법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배상하는 거잖아요. 불법을 결정하거나 뛰어들거나 하는 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책임을 따로 매겨가지고 손배를 청구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연좌제가 폐지된 근대법에서. 자, 그 다음 화면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대법원 판결이 이거하고 흡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동조합과 개별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똑같다고 보는 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 예, 그냥 그 법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질서에 어긋나는 부분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들어갔을 뿐입니다. 뭐 특별히 무슨 노동자 천국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도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는 게 한국의 보수 우파니까 민주당한테 못 이기는 겁니다. 민주당한테도 못 이기는 거예요. 좌파도 아니고 무슨 괴상망측한 전지구 자유민주주의 사상 이상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민주당한테 못 이기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런 데서 기본적인 시대 감각을 못 쫓아오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응? 자, 그래서 보수도 다 같은 보수가 아니라고요. 우파도 다 같은 우파가 아니라고. 예? 다음 화면입니다. 자, 특히 유럽하고 미국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보수 그냥 이렇게 좀 표준적인 보수가 많이 사라지고 극우 쪽으로 많이 휩쓸려 갔어요. 자, 유럽하고 미국의 차이인데 이것이 이제 내가 책 소개를 해줘야겠다. 자리를 잠깐만 뜨겠습니다. 이걸 책을 들고 와놓고는 책상에 안 올려놨네. 제가 소개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하지 말라는 판결이죠. 저게 괴담입니다. 저게 선동이에요. 개별로 사유를 물어가지고 배상을 물리겠다는데 해상하지 말라는 판결. 저게 괴담이고 선동입니다. 노란봉투법 왜 문재인 시절엔 통과 안 시킨 건가요? 의지가 없으니까. 의지가 없으니까죠. 노란봉투법 자 제가 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할 때 비난을 했어요. 비난을 하니까 대깨문이 저한테 댓글을 달아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검수완박할 에너지의 반의 반이라도 노란봉투법 만드는 데 썼었어 봐라. 예? 윤희숙 의원이 뭘 잘 설명합니까? 예? 악법입니다. 뭐 악법인데. 노란봉투법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해줬는데 크게 세 가지 내용이에요. 자, 노동조합이 지 월급 올려달라는 것만으로 교섭 요구하고 파업하는 게 온당합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현재 노동조합 수준을 낳은 원흉인데, 근데 과거 노동법에도 보면은 근로 조건에 대한 상황이라고 돼 있었지, 근로 조건 결정에 대한 상황이라고는 안 돼 있었어요. 그 파업의 범위를 그렇게 좁혀놓고는 그 어지간하면 다 불법 돼버리겠네, 그냥. 지 월급 올려달라는 거 아니면은 어지간하면 다 불법이에요. 그런 나라가 어딨나, 세상에. 예? 심지어 정치적 요구를 갖고 총파업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그 일단 글로벌 스탠더드에 못 쫓아가는 법이고, 그 다음에 원청이 지가 책임지러 싫어서 하청으로 떠밀었어. 근데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이 너무 저임금이에요. 올려야 되는데 누구를 상대로 요구를 하나? 하청 사장이 어떻게 하나? 원청한테 받는 돈 자체가 별로 없는데 후려치기 당해서. 그럼 원청 사장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이미 대법원 판결로 판례가 나와 있어요. 대법원 판결로 판례가 나와 있어 이미. 판례도 못 따라가면서 무슨 악법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윤희숙 같은 정치인이 개혁보수가 아니라는 이유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자, 이거만 딱 보더라도 아는 게, 자, 이거 보세요. 자, 어지간하면 유럽 다 좌파야. 한국 우파 기준에 따르면. 복지제도, 복지국가 지향, 유럽 보수의 특징입니다. 이게 보수의 특징이에요. 진보 대 보수의 도표가 아니야. 근데 미국은 최소복지주의. 근데 한국은 미국식 보수에 훨씬 가깝죠. 근데
다 못해. 미국 보수보다 더 못해. 아까 얘기했던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예? 민노총이 그런 하청기업 노동자를 언제 대변했다고. 수민 씨 너무 심해요. 그럼 대변하지 말까? 대변하겠다고 노란봉투법 만들겠다는데 그걸 못 만들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자기 월급만 올리라 그 얘기네. 대변하겠다는 걸 왜 못하게 하는데. 야, 제가 아까 전에 민주당 보고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니네가 검수완박하는 에너지 반의 반이라도 노란봉투법 같은 데 써봐라 했죠. 근데 하겠다는데 내가 왜 반대하는데 그러면? 어? 대변한 적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하청기업 노조 민주노총 쪽 조합은 많습니다. 하청기업도. 예. 민주노총에 하청기업이나 중소기업 비정규직 안 챙기는 정규직 이기주의자들도 민주노총에 있고 비정규직을 대변하는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민주노총 안에 있어요. 근데 니네가 무슨 도움을 줬는데? 니네가 비정규직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도움을 줬는데 니네가? 국민의힘이 하는 것 중에 하청 노동자한테 유리한 게 뭐가 있는데? 하나도 없잖아. 하나도 없으니까 한쪽에서 하겠다는 걸 막는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에 민주노총 중앙에서 출발했나? 일반 시민들이 요구해가지고 그게 관찰이 돼서 그나마 하는 거지. 뭐 해놓고 얘기를 해놓고 뭐 짜다라 진짜 한 것도 없으면서 매사에 그냥 떼먹을 국리나 하고 말이야. 하청기업 대변이나 하고 얘기를 해. 하청기업을 누가 더 잘 대변하냐로 경쟁을 해야지. 하청기업 그러면 원청 노조 때려잡으면 하청기업이 잘 되나? 원청 사장은 100개면 그거 100번 가나 하나요? 몰라서. 그게 기준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달려있겠죠. 그러니까 하청기업 노동자의 근로 기준이 원청 쪽에 지배력이 있고 원청 쪽에 그 달려있는 문제면 그거는 협상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죠 당연히. 그리고 그거 하기 싫으면 산별교섭으로 해. 하기 싫으면 산별교섭으로 하면 편해 기업들도. 근데 산별교섭 콧죽으로 반대하는 게 국민의힘이고 윤석열 정부 아니에요? 정경련 이런 데 마찬가지. 유럽 다 산별교섭 합니다. 유럽 같은 데는. 예? 이거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이거를. 유럽 보수는 우리나라 오면 다 극좌요. 자 다음 화면입니다. 내가 진짜 노란봉투법 몇 번을 얘기했는데 또 얘기를 하고 있네 진짜. 응? 자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좀 봐줄 만한 사람이 있어요. 봐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의원이라고 봅니다. 근데 뭐 김혜지 의원 얼마 전에 대정부 질문 잘했다고 근데 거기에 엎혀가지고 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다 엎혀가려고 하던데 김혜지 의원은 무덤덤했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거대 노조가 산별 더 심하죠. 거대 노조는 지금 산별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예, 지금 노조 쪽은 산별해서 하고 있어요. 산별 사람이 와 협상할 때. 그래서 무슨 금속노조 무슨 지회 이렇게 되잖아 이름이. 근데 사측에서 안 받아주잖아. 그걸 산별로 안 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산별교섭이 되냐고. 그러니까 올 때는 사측은 그 개별기업 사측이 나오고 노조 쪽에서는 산별관계자가 오죠. 노란봉투법 말고 원청과 하청, 재하청하는 근본적인 기업 시스템 어떻게 입법합니까? 어떻게 입법하는데? 노란봉투법도 안 받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입법하는데? 노란봉투법도 안 받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입법을 해요? 노란봉투법은 강제로 원청 보고 하청을 뭐 직고용하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법은 아닙니다. 예. 할 만하면 하세요. 하청 할 만하면 하라고. 근데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김예지 의원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진짜 노동 얘기할 때마다 자꾸 진도가 뒤로 빠꾸되나 진짜. 이렇게 한심해가지고 이렇게 안심해가지고 유럽 보수 정당 관계자하고 한번 만남을 주선해주고 싶네 진짜. 진짜 메르켈 총리는 나는 노동자다, 난 노조에 가입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수시로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김혜지 의원 또 분야는 좀 다르지만 장애인이나 이 약자 복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고 이런 의원이 있어야 이제 보수 정당 또 뭐가 달라졌구나라고 하는 건데, 자 김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맨날 하는 얘기였다 이거예요. 맨날 하는 얘기였다. 예?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얘기 맨날 하는 얘기였다 이겁니다. 근데 자립생활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시설 다 철폐하자는 얘기냐. 시설 금방 어떻게 철폐되나. 근데 자립생활을 하고 싶은 장애인들한테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원을 해주고. 그럼 시설 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자립생활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쌩 까놓고는 뭐 또 대충
보기 좋다 싶으니까 끼어들어가지고 같이 박수 치고 정진석이 무슨 자격으로 박수를 칩니까? 뭐 했어요? 약자 복지에 있어서. 쿠쿠쿠님이 언성 낮추세요. 예? 그러니까 이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말만 해놓고 윤석열 정부나 오세훈 시장이나 뭐 별로 하는 게 없잖아요. 예? 그쪽 노조와 계속 시비 거네. 민노총은 욕해도 내가 잘 욕하지 그런 당신 같은 사람들 욕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들 한 게 없는데 뭐 하청 노동자를 위한 조치에 반대해놓고는 뭐 민주노총 욕을 하고 있어. 민주노총이 그런 거 하려 그러면 반대하잖아. 어? 결국에는 민주노총이 에서 정규직 이기주의 부리는 거에 합작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음? 하여튼간에 김혜지 의원 같은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좀 늘면 저게도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조직이구나. 에?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대정부 질문 때 박수 대충 친다고 같은 편으로 인정되겠냐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